우리가 이제 유리식, 무리식을 살짝 배웠던 걸 생각을 하면 그거는 이제 정의역이 뭐냐에 따른 얘기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 알겠지? 정의역이라고 얘기를 해야 하나? 아니면 그것도 치역으로 보려고 하면 치역이긴 할 거야. 알겠지? 그래서 어떻게 두 가지 그래프가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포커스 맞출 거는 뭐 이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오늘 할 건 이 표를 정리한다라는 느낌으로 가보는 거거든. 자, 이제 한번 보자. 함수 x에서 y에서 정의역 소단 두 원소에 대해서 함수값이 다를 때, 즉 정의역 x의 원소 임의의 x. 자, 임의라는 건 아무렇게나 잡아도 된다는 거야. 알겠지? 내 마음대로 어떤 걸 두 개를 잡든 간에 요거를 성립해줘야 한다. 자, 여기 표 살짝 그려놨는데 이 표 옆에다 살짝 써주면 1대1 함수를 물어보는 1대1 함수 가장 편하게 말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x1과 x2가 같지 않다이면 fx1과 fx2의 값은 같지 않다 라고 얘기하는 게 1대1 함수다 라고 하는 거야. 1대1 함수 자체를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그냥 이렇게 얘기하세요. x1과 x2가 같지 않다이면 fx1과 fx2가 같지 않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냥 말면 됩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서 1대1 함수 중에서도 뭐가 있냐면 치역과 공역이 같다. 1대1 함수이면서 동시에 뭐가 같다? 치역과 공역이 같다라고 했지. 자, 여기에서 공역이라는 것은 뭐를 얘기하게 되냐면 y야. 그리고 여기서 치역이라는 걸 얘기하게 되는데 치역이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fx를 얘기해. 근데 그 fx라는 게 원소일 건데 그게 뭐랑 같은 거냐면 x, 즉 정의역에 있는 원소들을 가지고 잡아서 만든 이게 지금 뭐냐면 이거 잘 안 보이지? 이게 치역에 대한 어떻게 보면 치역을 나타내는 조건제시법이야. fx가 바로 치역의 원소고요. 그때 x는 바로 뭐냐? 정의역의 원소 중에서 하나 골라서 함수식 f라는 함수식에 집어넣어서 나온 그 함수값 이거를 우린 치역이라 얘기한다. 근데 그게 바로 y, 즉 여기서는 y라는 건 바로 뭐였다? 공역이었던 거지. 그래서 이게 공역과 같다라고 얘기하게 된다는 거지. 얘는 정의역이었고요. 얘는 공역이었던 거고요. 자, 그래서 요게 1대1 대응이라는 건 결국 하고 싶어야 뭐다? 1대1 함수 성질을 만족하면서 공역과 치역의 값이 같아져야 한다 라고 얘기하게 돼요. 바로 이렇게 채워 넣을 수 있다는 거지. 그리고 나서 한번 볼게요. 얘를 한번 보면 x에서 y로 다 하나씩 원소들을 갖고 있는 거 맞아요? 그래서 이거 세 개 다 그림 1, 그림 2, 그림 3 다 뭐냐고 얘기할 수 있냐면 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어. 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지. 오케이, 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데 1대1 함수냐라고 물어봤어. 1대1 함수란 뭐라고 얘기했었지? x1과 x2의 값이 같지 않다이면 fx1과 fx2의 값이 같지 않아야 한다. 맞아? 자, 얘네 둘을 잡아 1과 2 잡았어. 각각이 갖는 함수값이 다르지? 얘가 x1이고 얘가 x2라고 얘를 잡아도 역시 걔네들이 갖는 값이 다르지? 1과 3을 잡아도 걔네가 갖는 함수값이 다른 거 맞아? 그래서 얘는 1대1 함수라고도 얘기할 수도 있어. 1대1 함수도 괜찮다라는 거지. 그 마찬가지로 얘를 한번 봤을 때도 역시 1대1 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지. 다 다른 녀석들의 함수값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얘가 x1, 얘가 x2라고 얘기를 하나, 얘가 x1, 얘가 x2라고 하나, 그 다음에 다시 얘가 x1, 얘가 x2라고 얘기하나, 뭐 어차피 다 그때 함수값이 다 다른 거 맞지? 그래서 1대1 함수가 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지. 하지만 얘는 다 함수가 된 거 맞아. 함수이긴 해. 하지만 1대1 함수라고는 얘기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1과 2가 동시에 누구를 가졌지? A를 가졌지. 그래서 1대1 함수가 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자, 1대1 함수를 만족하지 못한다면 당연히 1대1 대응도 만족할 수 있을까? 만족하지 못하게 되겠죠. 왜? 1대1 대응 자체가 1대1 함수 안에 있기 때문에요. 1대1 대응은 1대1 함수 안에 있는 거죠. 얘가 아니면
1대1 함수 자체도 될 수가 없다라는 거지. 자, 그럼 1대1 함수 안에 1대1 대응이 있으니까 자, 이거 대응이 될 수 있니? 1대1 대응이 될 수 있니? 어떻게 확인하자? 치역과 공역이 같다를 확인하자. 공역은 ABC, 치역도 ABC. 아, 그렇다면 얘는 1대1 모두 될 수 있다. 대응일 수도 있다. 자, 그럼 얘를 한번 볼게요. 얘 같은 경우에는 1대1 대응이 되지 못하지. 자, 공역이라는 것은 뭐였다? 여기서 공역은 A, B, C, D. 자, A, B, C, D였지만 이때 치역이라고 얘기하는 녀석 화살 맞고 있는 건 A, B, C로 D가 없지. 그래서 얘는 1대1 대응이 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지. 즉 1대1 함수가 아니면 1대1 대응 자체도 고민할 필요가 없어. 하지만 만약에 1대1 함수를 만족한다라면 1대1 대응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걸 우리 확인할 수 있게 되겠지. 자, 이거를 그래프로 확인하게 되면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거지.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다시 한번 생각을 좀 해줘야 돼요. x라는 걸 우리가 무슨 역이라고 했었죠? x를 그렇지 정역이라고 얘기했었지. 자, x를 정역이라고 얘기했었고요. y라는 걸 우리가 무슨 역이라고 얘기했지? 공역이라고 얘기했어. 그리고 그때 함수 값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가 된다? 치역이라고 얘기했었는데, 자, 여기서 y는 k와의 교점이 한 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그 뜻이 뭐냐면, 자, y는 k다의 교점이 한 개밖에 안 나왔던 건 x1이라고 얘기할 때에만 k 값이 나온다는 거야. 됐지? 자, 그러면 x1이라고 할 때만 k란 값으로 갈 수 있다는 거니까 결국 어떻게 될 수 있냐면 서로 같은 함수를 같이 못한다는 얘기야. 자, 옆에다 하나만 그려주세요. 이때 그림이 안 그려져 있어서 그런데 이 밑에 있나? 안 그려져 있네요. 아, 옆에 있네요. 자, 3번 그래프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3번을 한번 봐봐.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얘가 y는 ky와의 교점이 한 개일 때 1대1 대응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3번 그래프 한번 봐봐요. 자, y와 교점이 몇 개 생겼어? y는 이 2차 함수인데 y는 k와 교점이 몇 개 나오고 있죠? 2개 나오고 있죠. x1이고 얘가 x2라고 얘기해봐. x1도 어디로? k로 가고 있고 x2도 어디로 가고 있어? k로 가고 있게 되는 거 맞습니까? 그렇다면 얘는 1대1 대응이 될 수 있어? 없어? 될 수 없지. 그렇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는 y는 k라고 직선을 그었을 때 교점이 한 개만 나와야 한다는 거죠. 자,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거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함수라는 것은 x는 a와라고 얘기했지. 자, 하지만 1대1 대응은 y는 k라고 쓰고 있어. 됐나? 다시요. 함수라는 거 영어로 어떻게 쓰죠? 여러분들? 펑션이라고 쓰죠. f 이렇게 쓰죠. 맞나요? 멀리서 보면 이게 짝대기처럼 보이잖아. 자, 1대1 함수라고 해서 1대1, 자, 한자로 1은 어떻게 쓰죠? 이렇게 쓰죠? 자, 이렇게 했을 때 교점이 한 개 나오면 1대1 함수다. 알겠지? 자, 세로로 그었을 때 교점이 하나다. 함수다. 자, 가로, 이렇게 됐나? 자, 근데 가로로 그었을 때 교점이 하나다. 1대1 함수다. 무식하지만 조금 바보 같지만 외워주세요. 자, 그렇게 보게 되면 이 가운데 있는 녀석 같은 경우에는 y는 ky와의 교점이 몇 개? 하나만 나오고 있으니까 얘도 역시 1대1 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맞아요? 네, 맞죠? 자, 그래서 역시 1대1 내가는 함수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둘 다 1대1 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어. 둘 다 1대1 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어. 자, 그런데 얘는 1대1 함수가 탈락했지 벌써. 자, 1대1 함수에서 탈락을 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1대1 대응도 당연히 뭐가 될까? 탈락. 1대1 대응도 될 수 없다라고 할 수 있겠지? 아까 전에 했던 거 살짝 생각해보면 돼. 자, 그럼 여기서 1대1 함수가 됐다는 1번과 2번의 그래프에서 보면, 자, 치역은 실수 전체가 되고 있는 거 맞아요? 공역도 특별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수 전체가 되는 거 맞아요? 그래서 이 녀석은 1대1 대응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자, 하지만 여기에서 봤을 때 두 번째 그림 같은 경우에는 공역은 실수 전체지만 이때 치역이라는 녀석은 가만 보면 x축보다 다 위에 있는 거 맞아요? 됐니? 그래서 이때 치역 fx의 값은 언제나 0보다 큰 값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공역은 실수라고 얘기를 했는데
치역은 0보다 크다가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얘는 1대1 대응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단순한 1대1 함수지만 1대1 대응은 되지 못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자, 됐나? 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다음 장 항등함수라는 게 있다라고 하는데 정역과 공역이 같고, 자, 정역과 공역이 같아야 한다. 자, 이것도 좀 놓치면 안 됩니다. 정역과 공역이 같다. 보통 얘가 집합 x가 y로 간다고 얘기하는데 이때 함수는 x에서 어디로 가고 있다? x. 자기 자신한테 가고 있는 것처럼 가야 돼요. 알겠지? 그래서 이게 바로 공역과 정역이 같다라는 얘기고요. 그때 함수값, 치역의 값은 뭐랑 같다? 그 치역의 값이 결국 뭐랑 같다? 정역과 같다라는 표현도 하고 있는 거 맞아요? 자, 됐니? 그러면 결국 자, 여기 위에다 한번 살짝만 써주세요. 이때 정역이라는 녀석이 뭐랑 같았죠? 공역과 같았는데 또 그 치역이라는 게 정역과 같다고 했으니까 정역과 공역과 치역이 다 같을 때 우리는 무슨 함수? 항등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된다고요. 자, 됐나? 자, 항수라고 얘기할 수 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정역이 공역이 1, 2, 3과 있다라고 했을 때 fx는 x라는 식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fx라는 식이라고 얘기를 했어. 함수식이 어떤 함수식이냐면, 자, 헷갈릴 것 같으면 x라고 쓴 거야. 그러니까 1은 1로, 2는 2로, 3은 3으로 가고 있어. 자, 그러면 얘도 역시 뭐가 될까? 항등함수 되는 거 맞아요? 자, 됐니? 됐어요? 그래서 항등함수가 돼요. 자,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조금 착각할 수도 있는데 서로 같은 함수랑 얘랑 같진 않아. 서로 같은 함수 vs 써줘요. 자, 이거 서로 같은 함수라 얘가 차이가 있다는 거야. 서로 같은 함수가 될 때는 함수가 몇 개가 나와야 하냐면, 자, 끝났어. 함수가 몇 개 나오고 있어? 함수식이 2개 나와줘야 돼. 하지만 이때 항등함수에서 얘기할 때는 함수식이 몇 개밖에 등장하지 않아? 하나밖에 등장하지 않아. 됐나? 자, 그래서 얘를 보고 서로 같은 함수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 됐어요?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함수식이 하나밖에 없다. 항등함수다라는 거지. 자, 그러면 그래서 여기 위에 있는 거 다음 옆에 있는 책에다가 한번 써놓고 가자. 항등함수는 어떻게 표현한다? fx의 값이 바로 뭐랑 같다? x와 같은데 여기다 점점 써놓고선 이렇게 써놔. 치역이 결국 뭐랑 같더라? 정역과 같다라고 써주세요. 자, fx는 x라는 함수식으로 외우지 말고 치역이 정역과 같다라고 기억을 해줘야 돼요. 아까 1대1 대응은 뭐였다? 공역이 치역과 같다라고 얘기를 했지. 공역이 치역과 같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면, 자, 이때 항등함수는 치역과 정역이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야. 물론 아까 전에 얘기하다 보니까 뭐가 있었지? 정역이 또 공역과 같다는 얘기가 있었지? 맞나? 아까 전에 정역이 공역과 같다는 얘기 있었던 거 맞아요? 자, 그래서 얘가 1대1 대응 안에 항등함수가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얘가 왜 fx는 x다라고 해서 즉 x라는 식이 항등함수라고만 외우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제 문제를 나중에 확인하게 될 건데 항등함수가 되는 경우가 하나 더 있기 때문에 그래. 바로 뭐냐면 여기다 한번 써놓고 하자. x의 원소가 마이너스 1과 1이었다라고 하자. 그러면 집합 x에서 집합 x로 가는 어떤 함수가 있는데 이때 그 함수식이 x의 세제곱이었다고 하자. 자, 그럼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2 나오고 있고요. 1은 또 뭘로 나오고 있습니까? 1이 되고 있습니다. f-1은 마이너스 f1은 1이라고 나오기 때문에 이때 f는 항등함수라고 얘기하게 된다는 거죠. fx라고 안 쓰고 f라는 함수식 자체가 항등함수식이다라는 의미에서 f는 항등함수라고 이렇게 쓸 수 있어. 됐나? 네. 그래서 정역에 이 같은 거 들어가면 항등함수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근데 얘가 정역 자체가 지금 마일과 1로 정해져 버렸잖아.
그래서 이렇게 정의역을 뭘 줬는지도 보면서 들어가줘야지. 그래서 단순하게 항등함수는 fx는 x다라고 외우지 말라는 얘기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거. 알겠지? 어떻게 외우라고? 자, 항등함수는 무슨 역과 무슨 역이 같다 외우라고? 치역과 정의역이 같다. 당연히 뭐 부수적으로 공역과도 같아야겠지. 맞나? 자, 물론 부수적으로는 그렇죠. 또한 상수함수라는 게 있는데 집합 x에서 y로 가는 모든 함수에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자, 정의역 모든 x의 값들이 다 같이 공역의 하나의 원소에 대응하게 되는 경우, 즉 fx가 어떤 특정한 값에 다 가게 되는 경우를 우리는 상수함수라고 한다는 거지. 즉 예를 들면 오른쪽 그림같이 1을 넣었을 때도 2가 나오고 b가 나오고 있고요, 2를 넣었을 때도 b가 나오고 있고요, 3을 넣었을 때도 b가 나온다고 했어요. 다 특정한 b라는 값을 다 같이 가고 있게 되죠. 됐니? 이런 경우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상수함수라고 한다. 자, 단 하나의 원소에만 대응되게 되는 녀석. 자, 그거를 우리는 상수함수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죠. 이때 상수라는 것은 여기 컨스턴트 뭐지? 지속적인. 지속적인. 끊임없이. 끊임없이. 영어쌤한테 한번 이거를 명사 개념으로 한번 물어봐 주세요. 여기는 상수란 뜻이에요. 상수. 지속적인. 그것도 이제 수학으로 얘기하게 되면 지속적이라는 건 뭐냐면 미지수랑 차이가 있는 거야. 그래서 미지수는 변하잖아. x라는 문자, x에다 1 넣었을 때, 2 넣었을 때, 3 넣었을 때 나가잖아. 그냥 지속적인 변함없는 약간 그런 느낌이 바로 상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상수함수다. 알겠지? 그래서 여기에서는 상수함수라는 건 결국 1대1 함수는 되지 못하지. 왜냐면 1대1 함수 자체가 x1과 x2가 같지 않으면 그때 함수값이 달라야 한다고 얘기했었잖아. 맞지? 근데 상수함수 같은 경우에는 자, 옆에다 써주세요. 뭐라고? fx가 c다. 단 c는 뭐의 원소? 집합 y의 원소가 되는 즉 공역의 원소 중에 하나의 모든 치역, 모든 함수값들이 다 특정 값으로 가고 있다 라고 얘기하게 되는 것을 상수함수라고 표현하게 된다는 거지. 자, 그 밖에 다른 함수가 있는데 어떤 함수가 있냐면 우함수와 기함수라는 게 있게 되거든. 자, 우함수와 기함수, 자, 이거 정말 뭐 얼핏 알고 있으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보면 상수함수에서도 많이 나오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문제 풀 때 많이 쓰이기도 해. 그래서 여기에서 표시를 해주게 되면, 자, 이게 우함수에 대한 정의야. f-x의 값이 fx와 같을 때 그 함수를 우리는 우함수라고 얘기하고, 자,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2차 함수 한번 그려볼까 라는 거지. 2차 함수를 그리기 위해서 했어. y는 x제곱이라는 그래프를 그렸단 말이야. 자, x제곱이고요, 그 다음 y였어요. 자, 근데 이때 얘의 값을 x라고 얘기를 했어. 그때 함수값은 뭐 x제곱 뭐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 맞아? 자, 얘를 그냥 fx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그런데 웃긴 게 얘가 어차피 대칭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x라고 했을 때 함수값도 어떻게 될까? 둘이 같아지게 되는 거 맞아? 자, 그래서 이게 뭐냐면 f-x의 값이나 fx의 값이나 어차피 같지? 이런 것을 우함수라고 표현을 하게 되고요. 보통 무슨 축에 대한 대칭이다? y축에 대한 대칭을 보여주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지. 자, y축에 대한 대칭을 얘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 자, 그리고 또 하나 있어. 뭐냐면 fx의 값이 마이너스 fx와 같은 경우 그걸 우리는 기함수라고 얘기한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보자. 1차 함수를 갖고 얘기할 수 있거든. 우리가 뭐 수원을 하게 되면 이제 3차 함수로도 얘기할 수 있는데, 자, 이렇게 직선이 있었다 하자. 이 직선이란 게 y는 x라는 직선이었다고 얘기할게. y라는 거 대신에 저는 조금 특별하게 fx라고 얘기할게. 이때 fx는 x라는 그래프였다라고 얘기를 하면 x일 때 함수값은 fx일 건데, 가만 생각해 보면 마이너스 x라고 얘기했을 때 함수값은 f 마이너스 x가 될 거야. 그러니까 얘가 예를 들면 1이었다 하면 얘가 함수값은 1이었을 거고,
얘가 마이너스 1이었다면 그때 함수값은 마이너스일 거야. 맞지? 그런데 이 f-1이라고 얘기한 녀석은 마치 fx하는 녀석한테 뭐를 붙인 거? 마이너스를 붙인 거와 같다는 거지. 예를 들면 얘가 3이었다 해봐. 함수값은 3이었습니다. 마이너스 3이라고 해봐. 마이너스 3 나오게 되는 거 맞아요? 됐나? 마이너스 3이라는 것은 3한테 마이너스를 붙인 거와 같아지니까 마치 뭐에 대한 대칭처럼 보인다? 원점에 대한 대칭과 같다. 그래서 이 기함수는 원점에 대한 대칭처럼 보이게 되는 게 특징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이걸 너무 아쉽다. 그래서 우함수와 기함수 옆에다가 좀만 더 써줄게요. 이 우함수는 결국 쓰게 되면 그게 어떤 차수가 되냐면 지수가 뭐가 되냐면 지수가 근데 여기선 차수라고 얘기하면 돼. 왜? 미지수 x한테 붙는 거니까 차수가 짝수 또는 상수함수에서 나오게 되는 모양이 돼. 상수함수도 y는 k라는 직선이기 때문에 x의 값과 f-의 값은 같을 거고요. 차수가 짝수인 x의 제곱의 그래프에서 우리는 우함수의 형태를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또한 기함수의 형태는 그렇게 보면 얘는 차수로 얘기하게 되면 이때 기함수는 차수가 언제일 때? 홀수일 때. 자, x에 대한 1제곱일 때 이와 같이 원점 대칭이 나오게 된다. 그래서 차수가 홀수일 때는 우리가 기함수라는 얘기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지. 자, 이런 것까지 같이 캐치를 하고 있으면 이 문제 딱 보자마자 좀 쉬워. 얘 2차 함수인 거 맞아? 2차 함수지? 2차 함수는 지금 차수가 짝수인 거 맞지? 고민할 필요 없이 무슨 함수다? 우함수. 자, x에다가 이식 봐봐. x에다 마이너스 x를 넣었다고 해도 2 곱하기 마이너스 x의 제곱이면 결국 그냥 2x 제곱과 같아서 fx가 같아진 거 맞아? 즉 fx 값이 f-x 값이 fx가 같으니까 바로 뭐가 된다? 우함수가 된다는 거지. 자, gx가 2x라 했어. 얘 몇 차야? 1차지. 맞나? 1차. 차수가 홀수네. 얘 무슨 함수? 기함수. 확인해 볼까?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다 x 자리에 마이너스 x를 넣어보는 거야. 그러면 얘가 계산해서 2 곱하기 마이너스 2x가 되는데 얘가 2x 자체가 gx였죠? 근데 거기 앞에 뭘 붙인 것 같다? 마이너스 붙인 것 같다. 즉 g 마이너스 x의 값이 마이너스 gx와 같다. 이거 무슨 함수? 기함수. 됐나? 그리고 우리는 이때 기함수와 우함수 확인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는 거야. 원래 함수식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인 걸 집어넣어서 원래 값과 같으면 우함수. 다시 x 자리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었을 때 값이 이 원래 식에서 앞에 마이너스가 붙은 것처럼 나오게 되면 그게 무슨 함수? 기함수가 된다라는 것도 알 수 있게 되죠. 근데 뭐 이거는 약간 우함수와 기함수는 그냥 상식으로 한번 드러나 봐. 좀 많이 쓰이거든. 특히나 문제 어렵게 만들려고 할 때 많이 써요. 알겠지? 자, 필수의 6번 한번 볼게요. 다음 보기의 그래프 중에 해당하는 것을 있는 것으로 고르시오. 1대1 함수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한번 물론 단순하게 문제만 풀지 말고요. 개념도 한번 같이 정리를 해봅시다. 1대1 함수라고 얘기를 하면 같이 한번 연습해보자. x1과 x2가 같지 않다이면 그때 fx1의 값과 fx2의 값이 같지 않아야 한다. 맞습니까? 즉 y는 k라고 해서 직선을 그었을 때 교점이 하나만 나와줘야겠지. 맞나? 교점이 하나만 나오고 있는 거 기읍과 리을과 미음 세 개밖에 없죠. 그래서 기읍, 리을, 미음 됐습니까? 1대1 대응은 뭐였다? 1대1 함수 안에서 치역과 무슨 역이 같을 때? 공역이 같을 때 역이었죠. 맞나? 자, 그러면 여기서 기읍 먼저 볼게요. 자, 이거 함수값 이게 치역이고요. 얘가 공역이었죠. 치역과 공역이 모두 같으니까 실수 전체로 같네요. 자, 1대1 대응도 될 수 있고요. 리을. 자, 공역은 실수 전체입니다. 하지만 치역의 값이 어떻게 되고 있지? 자, 치역 좀 한번 써볼까요? 이때 치역은 0보다 어떻다? 0보다 크다. 하지만 이때 공역은 실수 전체였죠. 그래서
얘는 1대1 대응은 되지 못해. 자, 미음 같은 경우에도 공역은 실수 전체, 치역도 실수 전체인 거 확인되니까 결국 기읍과 미음이 1대1 대응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자, 항등함수로 가볼게. 바로 항등함수 4번으로 갈 거야. 항등함수는 그 중에서도 뭐가 같다? fx과 x와 같다라고 하지만 기억하자. 이거는 뭐와 뭐가 같다였지? 치역이 뭐랑 같다? 정역과 같아야 한다는 거지. 맞나? 자, 그러면 그건 1대1 대응인 기역을 볼게요. 이거 일단 모르겠고요. 하지만 미음은 확실히 알겠네요. 이 넣었을 때 이 나오고 있는 거 맞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식은 y는 x의 그래프니까 0 넣으면 0, x에다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1 나오는 거 맞아요? 그렇다면 얘는 항등함수는 미음만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상수함수라는 건 뭐라고 했지? fx의 값이 c, 즉 치역이 오직 하나의 값으로 다 갈 때의 값이라고 했지? 자, 그거와 가장 유사한 게 뭡니까? 니은입니다. 됐나? 니은이 x가 어떤 값을 갖든 간에 그때 함수값이 다 특정한 값으로 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 그래서 이게 바로 상수함수는 니은 되겠다. 자, 여기까지 정리가 깔끔하게 됐습니까? 자, 그러면 자, 필수의 7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두 집합이 있습니다. 자, x의 집합, 두 집합 x가 있는데 그때 x는 마이너스 2와 3이라고 했어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공역은 1보다 크거나 같고 11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됐나? 근데 그게 a가 양수래. 1차 함수인데 a가 양수야. 기울기의 양수란 얘기지. 오른쪽 어디를 향해야 돼? 위를 향해야 돼. 우리 일단 같이 한번 옆에 해보자. 오른쪽 1차 함수야 하는 순간 오른쪽 위를 향하게 그려. 맞아? 근데 이때 정역이 된 녀석, 자, 이 짝대기 꺼줘. 같이 그리는 거 연습해봐. 자, 얘가 정역인데 이 정역이 어디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2부터 해서 3까지. 원점에 집중하지 마. 난 지금 집중해야 할 건 뭐냐면 얘야, 얘. 이렇게 그리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공역을 나타내겠다 해서 짝대기 쭉 가게 되는데 이 짝대기, 이게 이제 공역이겠지? 맞아? 이게 정역이었던 거고 이게 공역이었던 건데 y가 이제 공역이었던 건데 이 공역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1부터 해서 어디까지? 11까지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 맞아? 자, 됐니? 자, 그렇다면 이때 얘는 몇 콤마 몇을 지나고 있지? 마이너스 2,1이고 그 다음에 얘가 얼마? 3,11 되고 있는 거 맞아? 확인됐니? 됐어? 이렇게 그리는 거야. 1차 함수를 제대로 정리를 해서. 근데 여기 보면은 여기 원점이라는 표현 안 했다. 너희들 습관적으로 얘를 원점이라는 의미를 아무 생각 없이 얘기를 하는데 내가 여기다 안 썼어. 원점이라는 거는 0,0이라는 점을 기준으로 그렸다는 건데 우리 이제 좌표를 그리다 보면 이게 예를 들면 마이너스 3,0이라고 0이라 해서 시작할 수도 있어. 됐니?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값을 안 써버리면 돼. 원점이란 말 쓰냐 안 쓰냐 차이가 이만큼 중요한 거야. 됐니? 그래서 좌표를 쓸 때 여기다가 5 쓰는 거 안 하면 이렇게 그래프 그리면서 뭐 어떻게 좌표가 어떻게 될 건데 고민하지 않고도 그릴 수 있습니다. 이게 약간의 요령이에요. 내가 이렇게까지 소리 질렀는데 너는 눈이 아직도 풀려 있구나. 이 정도면은 잠을 깨야 할 건데. 뭔 소리래? 자고 있구만. 좀 있으면 코도 오겠구만. 나 목 아파 몰라. 네가 알아서 깨. 얘 같은 경우에는 자, 얘 보자. 기울기 구해보자. x가 얼만큼 변하고 있지? 5만큼 변할 때 y가 얼만큼? 10만큼 올라간 거 맞아요?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의 기울기다. 그래서 y는 2x 플러스 b인데 x에 3 넣었을 때 y가 11 돼야 돼. 플러스 5. 따라서 a의 값은 2, b의 값은 5. a의 값은 2. 내가 잤나? 자, a 값은 2, b의 값은 5. 이렇게 간단하게 끝내면 된다는 거지. 자,
이거 나중에 이거 어떻게 그리냐 나중에 또 묻지 마라. 알겠지? 진짜 특이했어. 원점 딱 해서 깔끔하게 그렸잖아. 맞지? 걔 대박이었단 말이야. 끄덕이 맨날 끄덕이만. 저 그렇게 안 그렸거든요. 또 이상하게 그려놨구만. 그 봐라. 원점에 또 맞춰가지고 또 그리고 앉아 이제. 그거는 값을 모르니까 알 수 없는 건데. 이상한 거 하나 알려줘도 이게 안 가져간다 다들. 자 한번 보자. 자 fx라는 것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지? 항등함수라고 했어. 자 항등함수 표현해두자. fx는 x다. 자 하지만 이때 얘기하고 있는 것은 꼭 기억하라 했죠. 자 함수식이 x라는 식이 아니라 치역과 뭐가 같다라는 얘기였다. 정의역이 같다라는 얘기였고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자 gx의 값이 마이너스 3이다. 이게 바로 뭐였냐면 상수함수에 대한 표현이네요. 상수함수를 표현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x가 x1이든 x2든 간에 이 식으로 하면 언제나 마3 나오게 된다는 거지. 이 g라는 함수는. 그러니까 g-2라고 할 때도 마3 가야겠지. 그리고 f는 항등함수지. 5를 넣었어? 그렇다면 5 나와야겠지. 자 그래서 정리하면 얼마 나오게 된다? 2 나오게 된다. 자 이와 같이 항등함수와 상수함수가 합쳐져서 나오는 경우도 종종 있다. 알겠지? 자 지금 뭐를 했으면 좋겠냐면 507, 508 풀고 시작.